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SEC와 리플의 XRP가 유가증권이냐 문제를 두고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소송 진행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넷번 판사의 경우 신문 연설문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SEC가 한 것과 관련해서 신문 연설문은 법률 자문과 관계된 것이면 공개 거부해도 되지만 신문 연설문은 법률 자문 제공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해당되지 않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경우에는 도버트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법정 조언자 동의와 관련해서 SE 측이 서류 봉인 요청을 일부 승인하고 일부 거부했는데요. 더불어서 2022년 7월 15일까지 조정하라고 요청을 했고 22일까지 다시 제출, 25일까지 반박할 것에 대한 브리핑 일정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소식이 모두 어떤 판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SEC의 시간 끌기에 대해서 두 판사가 모두 소송을 더 빠르게 진척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 리플에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SEC 소송의 시작인 유가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해석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탈중앙화 여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트윗에서 XRP는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다. XRP 노드는 리플이 단독으로 운영한다고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행스럽게 리플 전 개발자 관계자가 리플은 모든 XRP 레저 노드의 5%만 운영하며 중앙화된 관리 기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이더리움은 분명한 증권이라고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 이더리움이 증권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작업증명 지지자들은 노골적인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증거로 주장하는 것이 지분증명은 투표를 통해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자체로 증권이라는 것인데 이는 거짓말이며 노드들은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에서 모두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거부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코인을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구분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탈중앙화를 해석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노드이고 이 노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리플은 정말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더 탈중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탈중앙화란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서 분산된 소규모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은행이나 인터넷 결제 시에는 왼쪽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바로 중앙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흔히 이런 것이 저희가 웹2 경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립토는 기본적으로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던 은행, 정부, 기관, 서버 등등을 대체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블록체인은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가 아니라 개별 노드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연결에 의해 P2P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드에 의해서 사용자들 간의 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 거래가 유효한 거래인지 확인을 하고 오류가 없는지 또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어도 합당한지 확인하는 등의 중앙 서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권형 노드의 장점은 일부 노드가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중앙 서버와 달리 다수의 노드에게
데이터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 검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드를 많이 보유할수록 더욱 안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 이전에 리플과 작업 방식이 전혀 다른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검증은 채굴자들이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채굴자들이 일반인 위주가 아니라 현재 채굴의 대량화와 공장화로 인해서 채굴 연합 몇 개만 합하면 이런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채굴자에 의한 완전한 탈중앙화된 코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증 노드가 훨씬 중앙화되면서 결국 채굴자 연합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코인 전체 시스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채굴자 파워가 너무 막강하니까 채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역시 제한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채굴 회사들의 가치가 너무 저하되었다라는 기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굴의 대량화, 공장화, 기업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처럼 채굴형 가상화폐가 아닌 리플의 경우 노드들의 합의 방식에 의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합의에 의한 증명과 작업 증명의 큰 차이는 합의에 의한 증명의 경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컴퓨터, 즉 노드가 미리 지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검증 노드라고도 합니다. 검증 노드들은 각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증하고 yes 또는 no로 표시하는데 80% 이상의 노드가 yes를 하면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을 만들 때처럼 복잡한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가 없고 또 많은 양의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지도 않고 또 몇 초 안에 거래가 기록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탈중앙화가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핵심이기 때문에 리플 역시 노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분권화, 탈중앙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전에는 노드와 관련해서 아주 초기에는 리플의 비중이 50%가 되었다면 점점 줄여나가면서 최근에는 리플의 비중을 5%까지 줄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0%까지 수렴하는 것이 리플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현재 리플은 세계 많은 금융권에 의해 선택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테스트 과정에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많은 금융권들이 이런 검증 노드에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채굴 독점으로 인해 중앙 집중화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비트코인과 반대의 모습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생태계는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알트코인의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잣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